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보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굉장히 몸 가열차게 아마 저 대여 투쟁에 나선 것 같고 또 보면은 박대출 의원을 갖다 필두로 해서 의원들이 줄줄이 뭐 삭발식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근데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1%가 아니라 2%. 2%가 뭐 부족하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보면 뭐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4월 29일 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난리를 치고 뭐 그런 가운데 사실은 뭐 우격다짐식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 광화문에서 보면 이른바 뭐 큰 텐트 옛날 박근혜 대표가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 여기 저 둔치에다 쳤던 그런 큰 거 그 두 개 치고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이른바 대정부 투쟁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거 허락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첫째 지적해야 될 건 박원순 씨가 너무 부당한 거는 네. 아니 광화문 거리를 시위와 불법 농성에 저 본거지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네. 안면 싹 몰수하더니 자유한국당 하는 건 내가 목숨 걸고 맞겠다고 또 펄펄 날뛰더라고. 아니 이거 좀 세월호 천막 그거는 얼마나 쳤으며 거기 뭐또 빗대 가지고서 뭐또저 엉겨 붙어 가지고서 했던 사람들 그 방치해 가지고 정말 서울 도심을 전 세계에서 그 관광객 오는 그 도심을 시위의 메카, 시위의 박물관으로 만든 그 박원순이가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도 참 삐리하다 생각이 들어요. 참 그렇죠? 옛날 만에 김영삼, 또 김대중 같은 예전에 그 이른바 야당의 대표 같았으면은 박원순을 박살을 내든지 아니 그리고 천막 치고 그거 가서 싸워야죠. 싸워야죠. 왜 묻히게 하냐 말이야. 왜 갖다가 그 박원순 한마디에 무슨 뭐 흔한 얘기로 무슨 뭐 배바지에 말이야 방귀 빠지듯이 슬그머니 빠져갖고야 국민들이 어떻게 이른바 대정부 투쟁, 대문 투쟁을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갖다가 믿고 그래요.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힘을 좀 보여주고 네. 뭐 힘도 없죠. 뭐 서울시의회 뭐 자유한국당 의원도 없는 마당에 의원도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1인용 뭐 저 2인용 지금 날씨 얼마나 따뜻하고 화창하고 좋아요. 그냥 해서 뭐 조그만 텐트 그 개문형 텐트 하나 1인용 텐트 쳐가지고 황교안 대표 단식 농동 시작하면 그걸 뭐 박원순이 와서 그걸 뭐 누굴 뭐 강목 들고 쫓아내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결기를 보여야지. 우리 집시법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보면 두 사람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집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혼자 다니는 건 집시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옛날에 뭐 그렇게 한 사람들 꽤 있잖아요. 아니 야당 지도자들 뭘 중에. 먹고 있나요? 저 2013년 근데 8월경이죠. 8월경에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김한길 대표, 최명길 씨 남편이죠. 그 당시 보면 시청 앞에서 1인 천막 쳐놓고 1인 이른바 뭐 단식은 아닙니다. 장기 투쟁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9월 며칠인가 그때 마침 김한길 대표 그때 회갑이었어요. 그 최명길 씨가 보면 저 뭐 갈비찜이랑 뭐랑 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한길 씨가 저 미주 한국일보 기자를 하고 소설을 써서인지 인문학적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뭐 담임 선생님한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교무주임 선생한테 저 혼난 애처럼 실실실 눈치 보면서 수익 사라져 버리면 공당이 창피가? 쪽팔리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각자 여기다 프레카드라도 걸고 그 다음에 보면은 청와대 앞에서 하세요. 오늘도 보면 청와대 앞에 쭉 가서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1인용 텐트 있잖아요. 그거 뭐 뭐라 하는 거죠. 등산할 때 쓰는 비부학 하는 거. 그렇죠. 그걸 하세요. 그리고 난 박원순 씨가 대중정치인인 게 예. 이거 가지고 또 아주 뭐 기세등등하게 또 한 건 했더라고. 그 기도 안 찬 게 기도 안 차게. 아까도 뭐 우리 뭐 김영원 시장 얘기해서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박원순 시장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건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 깜짝 놀란 것이 박대출 의원이 바로 삭발하니까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 등 그다음에 뭐 누구 윤영석 의원 등 등등이 같이 다 머리를 깎는데 그 삭발하는 거 갖고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서 결기를 느낀다던가 감동을 느끼는 건 없어요. 아니 시원하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무슨 결기를 느낍니까? 머리야 자르면 뭐 잘하기 잘하기 마련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황 대표도 인터넷 뭡니까 종편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기를 보인다는 거는 진짜 뭐 손가락으로 하나 자르든지 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뭐 나한테 가해를 하는 건데 그 머리 깎아가지고 뭐 거기서 그 머리 깎는데
옆에서 누가 뭐 애국가 불렀다는데 그거 보고서 참 심각하게 뭐 반응할 사람 누구 참 잘들 한다. 좀 이러지. 참 아유 그리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종편에 나와서 2013년 경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그때 2013년 9월에 이석기 당시 의원을 갖다가 체포했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그리고 이제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고 당시 정당 해상을 청구했던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때 통진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통진당 의원들이 그때 우리 김영환 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할 때예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강창희 의장 때. 네. 그때 국회 그 정문 옆에 보면 쭉 의원들이 그 아시잖아요. 큰 그 화강암 그 있는 기둥 옆에서 6명인가 7명인가 머리 깎고 거기서 이러고 거의 단식 농성을 해서 16일을 했습니다. 추우니까 밤에는 또 의원회관에서 가서 자더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비밀이구나. 근데 어쨌든 그럼 그 안에 이거 결기를 보여주는 거지 뭐 그게 상징이지.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종편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제 김재현 의원이라고 1980년생입니다만은 김재현 의원을 필두로 해서 그거 하고 있는데 김재현 의원하고 그 백내려봐야 소용없다.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정희 대표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애들만 시켰구나. 그 애들만 시켰으니까 내가 그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만약에 자기 혼자 단식하면은 모두가 단식하는 것이고 통진당 전 당원이 단식을 해도 이정희 대표가 단식 안 하면 단식 안 하는 것이다. 그걸 빌리면 단식 저 머리 기양 자르려면 황교안 나경원 나경원 두 사람 잘라야지 뭐 결기를 보여주는 거지. 머리카락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뭐 남자 뭐 도의원 시의원 툭한 머리 자르고 단식 뭐 머리 자르고 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가 머리 이른바 삭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나경원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죠. 황교안 대표, 정당 대표가 예전에 정당 대표급으로 이른바 단식했던 사람은 아시죠? 최병렬, 뭐 그 전에 YS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어떤 결기를 보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가운데 지지층이 따라오게 하려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삭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 패스트트랙 이제 가동하고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장외 투쟁한다 그러니까 또 저 집권 세력들 조국 이하 뭐 저기 뭐 있잖아요. 괴벨스들이 네. 이제 덫을 하나 던졌잖아요. 네. 청와대 청원. 자유한국당 뭐 정당 예산 뭐 청원을 하자 그래서 지금 160몇만. 뭐 160몇만이 됐다는데 네. 야,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고생은 더 해 아직 뭐 고생 시작도 안 했지만 네. 고생 한참 더 해도 저 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면 당장에 야 니들이 막 드루킹 해가지고 지난 대선 말아먹은 놈들이 또 그 숫자 여론 조작하고 개수작이냐. 그리고 저 유시민이라고 그 저 뭐냐 노무현재단 애가 하는 뭐 알릴레오에 그 저 고객 서브스크라이버로 모여든 70만. 노무현재단 아이들만 해도 70만인데 야 노무현재단 그 후원회원 하네요. 그렇죠. 후원회원 1인 가족당 저 4명 하면 저 47이 28 280만 원 해야 기본 나가야 되는 건데 뭐 100만 넘었다고 하면 지랄이냐고 얘기를 거세게 욕지거리를 해야 돼 안 될 판에 기심기심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 무슨 뭐 정당 해산 그 좀 한수 좀 무슨 좀 가르쳐 아니 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바보 같은. 아니 브루킹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그 뭐야 청와대 청원하는 거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그건 한 사람이 4개 아니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데 뭐 저 그걸 따지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보시오. 2년 전에 저 어제 그저께 황태수 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표를 던지는 1,380만인가 됩니다. 아니, 절반 800만 원 해야지 뭐 그래도 그 다는 못 와도 그래 한 반 와서 한 800만 원 와서 뭐 청원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좀 이게 되는 거지. 그 어떤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 저 문혁 시대의 대자보와 마찬가지인데 청와대 청원 코너라는 게 그 뭐 조국이니 문재인이니 이런 부류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적들을 공격하고 누가 적인지 공격해라 뭐 홍위병들 이제 격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100만 넘었다고 뭐 이렇게 귀신하면서 야 저 노무현 저 유시민이 저 모여 있는 알릴로에 모여 있는 70만 명이 가족들 4명씩 가서 280만 원 해야 뭐 기본 나가리 한 거. 그 다음부터 얘기 좀 하자고 해야지. 그렇게. 갑자기 그 얘기하는 게 이제 문혁 얘기하시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마오 얘기가 생각나네. 네. 마오가 우리 집 마오 역할을 갖다 우리 조국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오가 그 당시 그랬잖아요. 대란 대치. 대란 대치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조반유리 혁명무죄. 혁명 무죄 얘기하면서 그때 유명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혁명의 사령부를 아니 혁명 아니죠. 유소기하고 등샤오핑을 그렇죠. 그걸 포격해라. 그러면서 이른바 타격점 좌표를 정해줍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국이 알릴레오 그다음에 김어준이 등등 갖다 이렇게 좌표를 정해주고 자 여기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뭐 천막 당사 서울광장에 못 치니까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유랑극단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역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유랑마차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대구 경북을 하고 내일은 오늘 조금 전에 뭐 우리 김 시장 보셨겠습니다만 뭐 여러 기자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의견을 물으러 뭐냐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대구 경북을 거쳐서 이제 호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참모인지 모르겠지만 정무 감각이 빵점이다. 지금은 선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이른바 대여투쟁, 대정부 투쟁, 대문재인 투쟁에 나선다면 우선 우리가 자기 아군을 갖다가 모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보는 권토 중래한다 그럴 때 권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죠.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고향 옛날 YS도요. 코너에 몰리면 반드시 부산, 마산으로 갔고 DJ도 코너에 몰리면 광주 목포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가서 뭐 무슨 뭐 대선합니까? 뭐 대구 경북 들렀다가 전주 들렀다가 광주 가서 광주 가면 당장 5.18 그 누구야 뭐 김종명이니 누구니 김순례니 누구니 뭐 김진태니 잘랐니 안 잘랐니 그 시비 걸릴 텐데 그래갖고는 오히려 전선이 분열됩니다. 그래요. 저 항우 이 권토중래라는 게 이제 항우에서 그렇죠. 고사인데 네. 항우가 이제 뭐 다 병사들을 다 잃고 그 이제 배를 타고 강을 넘어가면 이제 강동인데 네. 그 이제 뭐 저 정장이 타라 배를 네. 타서 고향에 가서 하자니까 강동 자재 7천을 다 죽이고 내가 고향 그 부모들을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 하여튼 자 저 고향에 가서 권토중래는 고향에 사는 건데 정치적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내일 광주 가서 뭐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저 홍준표 대표 저 김무성 그 당에 머리 굵은 사람들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전당대회 하는 뭐 모임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에 있는 저 청소부다로 불러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 뭐 옆에서 찔쭉하다 그러나 찔쭉하게 빠져나와가지고서 뭐 의원직 다 던져라 뭐 이런 옆에서 뭐 하고 하는데 이때는 그 당에 가능한 자원들 다 불러 모으고 머리 굵은 놈들도 오게 하고 해서 저거 누구야? 오세훈은 또 안 보여. 서울시 광장에 가면 오세훈도 오고 해야지. 이런 전시 동원 체제로 가야 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그 당 소속도 아니지만 뭐 그 당 자 소속은 제1야당이 또 바로 서야지 나라가 좀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자, 너무 장애투쟁 어설프다 걱정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제1야당이 그야말로 제 몫을 할 때 민주주의는 지켜지는 겁니다.